자,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요. 무효행위 추인 제도를 한번 해봅시다. 무효행위의 추인. 그러면 이제 다시 연결을 좀 해볼까요? 아까 무효는 뜻이 뭐라 그랬죠?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게 무효인데, 이 무효인 행위를 다른 유효한 것으로 바꿔주는 제도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일부 무효의 법리, 두 번째가 무효행위의 전환, 그리고 세 번째가 무효행위의 추인. 일단 조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139조고 조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추인 동그라미 하시고, 추인은 뜻이 뭘까요? 추인, 그건 추후 인정의 준말입니다. 추후 인정, 그러니까 추후에 효력을 인정하는 걸 추인이라고 그래요. 추후 인정의 준말입니다. 자, 그러면 무효인 법률행위는 이건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니까 당사자가 추후에 효력을 인정하려고 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계속 무효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단서가 써먹을 만합니다. 단서. 그러나 천천히 읽어보겠어요? 그러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원래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당사자가 무효라는 걸 알고 추인했다는 겁니다. 여기는 추인한 때는 이제 의미를 좀 써놓기 바랍니다. 추인한 때라는 건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라는 말이에요. 이건 꼭 써놓기 바랍니다. 이 139조를 해석할 때 반드시 필요해요.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 자, 그러면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곧바로 유효하게 되는 건 아니고 뭐로 보는 거죠?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봐준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먼저 A라는 법률행위가 무효예요. A라는 법률행위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당사자가 이 행위가 무효라는 걸 알고 이제부터 이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가장매매 같은 거 무효잖아요. 무효라는 걸 알고 이제 이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매매 계약을 한 것으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매매 계약을 한 것으로,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A라는 행위가 무효라는 걸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을 보는 거 맞는데, 이게 추인한 때로부터 앞으로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거냐, 아니면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보느냐 이겁니다. 요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소급효다, 장래효다. 장래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라는 거예요? 추인한 때로부터,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추인한 때로부터 앞으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봐준다는 겁니다. 다만 이 무효행위 추인의 경우에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되기 위한 당사자의 의사는, 이건 실제로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를 실제로 말하는 거니까 이건 실제적인 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사자의 실제적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법률을 한 것으로 봐준다는 겁니다. 자, 그것도 이제 사례 가지고 한번 개념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가장매매 사례 가지고 하겠어요. 가장매매 사례 많이 나오죠? 통정호의 표시할 때 배웠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해봅시다.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A에게 돈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 A가 경매 청구를 하려고 하니까 이 건물을 빼돌리기 위해서 자기 친구 을과 매매한 것처럼 짜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 앞으로 넘겨뒀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짜고 한 거니까 갑의 의사표시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통정의 표시. 그럼 조문은 몇 조예요? 108조. 통정무선이죠. 따라서 이 매매 계약은 뭐가 되죠? 무효. 자, 그러면 이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을은 설사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을은 건물에 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이 원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친구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놨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일단 갑이라는 사람이 재산을 을에게 다 돌려놓고 나중에 이 사람 돈을 벌어서 이렇게 재산 관계를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채권, 채무 관계를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채권, 채무 관계 다 정리를 시킨 겁니다. 이게 이제 무효의 원인이 소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장매매 계획 무효니까 원래 을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채권 채무강 다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려웠을 때 자기 부탁을 들어준 을에게 건물 소유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매매 계약 이제부터 유효한 것으로 해서 네가 건물 소유권을 가져가라라고 말하는 걸 이게 무효행위 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매매 계약이 무효이어서 을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을에게 주고 싶어서 네가 건물 소유권 가져가라라고 얘기했고 을이 알았다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효임을 알고 뭐 했다는 거예요? 추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했어요. 갑이 을에게 네가 건물 소유권 가져가거라. 갑이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추인이 있으면 갑하고 을 사이는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새로운 무엇을 한 것으로 매매 계약을 한 것으로 봐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추인이 있으면 새로운 매매 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을 앞으로 뭐가 됐으니까 등기가 됐으니까 이제 을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신 을은 언제부터 소유권 취득하게 될까요? 소급표예요, 장래요? 장래라는 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다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면 새로운 매매 계약을 한 것으로 봐서 을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꼭 써놓기 바랍니다. 이거 소급표다, 장래요다. 장래요. 자, 그래서 까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추인한 때로부터 앞으로 새로운 법률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인한 때로부터 을은 건물에 관해서 소유권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무슨 추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세 가지를 따로따로 배웠으니까 또 모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얘를 왜 배우는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 다시 무효는 뜻이 뭐였었죠? 무효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게 무효. 다만 무효를 유효하게 바꿔주는 제도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일부 무효의 법리, 두 번째가 무효행위의 전환, 세 번째가 무효행위의 추인. 자, 그 다음에 이제 취소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취소.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무효하면 세 가지 생각나야 되겠죠? 무효 세 가지, 취소도 세 가지입니다. 자, 읽어보겠어요. 자, 취소는 그 사기 사례 가지고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계약을 할 때 사기를 당했다.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계약은 일단은 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갑이 취소하게 되면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다. 이게 취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겠어요. 취소는 뜻이 뭐죠? 일응,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그 다음 취소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죠?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죠. 그리고 취소는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취소, 이건 사유 꼭 정리합시다. 그럼 첫 번째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게 그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계약을 할 능력이 모자라죠. 그러니까 부모의 동의를 받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계약은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이렇게 미성년자와 같이 행위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제한 능력이라 그래요. 무슨 능력이요? 제한 능력. 요 아무런 말 없이 능력 그러면 이건 행위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고 있고 사기 강박 있죠. 차고, 사기 강박. 차고, 내, 중, 차, 중, 무, 선. 사기 강박, 사, 강, 취, 선이죠. 자, 그럼 여기도 취소 사유 이제 정리해서 가지수 기억나야 돼요. 그럼 이때 취소 사유는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아까 무효 사유는 몇 가지였었죠? 무효 사유가 9가지. 취소 사유는 3가지. 이거 복습하면서 차근차근 자기 거로 잘 만들어 두기 바랍니다. 그다음 요 취소도 뜻이 이제 취소도 종류가 2가지가 있는데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절대적 취소는 뜻이 뭘까요? 취소로서 누구에게도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게 절대적 취소. 또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게 뭐죠? 상대적 취소. 자, 그러면 연결을 해보면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절대적 취소예요. 그 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은 얘는 상대적 취소죠. 왜냐하면 이게 요 차고, 사기 강박, 차고가 내, 중, 차, 중, 무, 선. 그 다음 사, 강, 취, 선이니까 요 2가지는 상대적 취소가 되는 겁니다. 딱 보니까 뭐가 훨씬 더 쪽수가 많아요. 상대적 취소가 쪽수가 많죠. 그리고 쪽수 많은 게 원칙이에요. 무효는 뭐가 훨씬 더 많았었죠. 절대적 무효가 쪽수가 많았으니까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 취소는 상대적 취소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취소는 이제 전체 체계를 좀 알면 되는데 취소권 내용 하나 있고 그 다음 취소 추인하고 법정 추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취소 추인은 취소권자가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의사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정 추이는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그냥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데 얘는 기본 과정 가서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번 기초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갈 건 취소권 사례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취소권 사례.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건 이제 35회 때 시험 문제 날 사례입니다. 다시 옛날에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다시 35회 때 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사례예요. 자, 그러면 이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제 펜 놓고 차근차근 이제 잘 따라오세요. 자, 먼저 갑은 만 18세입니다. 만 18세고 병은 이제 부모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18세니까 미성년자인 거죠. 원래 민사 미성년자는 몇 세 미만자죠? 만 19세, 19세 미만자가 미성년자인 겁니다. 그러면 이 미성년자는 일단 첫 번째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아있잖아요. 멀쩡한 애를 죽이고 그러세요? 살아있으니까 권리 능력이 있다 없다? 있죠. 얘는 미성년자니까 얘는 의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술 안 먹었죠. 술 안 먹었으니까 술에 떡이 된 거 아니잖아요. 의사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얘는 단독으로 계약을 할 능력이 모자라는 거죠. 단독으로 계약을 할 능력이 모자라니까 무슨 능력이 부족한 거야? 행위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제한 능력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의 가장 대표적인 얘가 미성년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미성년자. 병은 부모니까 대리인 중에서 무슨 대리인이 되는 거죠?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 그러면 얘는 단독으로 계약을 할 능력이 모자라다는 거죠. 단독으로 계약을 할 능력이 모자라니까 이게 뭔 것 같아요, 이거? 컴퓨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파는 것도 매매 계약이니까 법률행위잖아요. 그러면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계약을 할 능력이 모자라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누구의 뭘 받아야 될까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동의. 승낙은 안 되나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동의를 써야 될 상황과 승낙을 써야 될 상황이 좀 달라서 이건 동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률행위에 보조적으로 하는 건 동의라고 말해요. 보조적인 행위를 할 때는 동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얘가 동의도 없이 이 컴퓨터를 을이라는 사람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이 갑은 미성년자이고 법정 대리인의 뭘 받지 않고 동의를 받지 않고 그다음 을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럼 계약을 하면 이제 을에게 이름 생기죠. 이 사람은 이제 이 컴퓨터를 산 사람이니까 미성년자와 계약을 한 상대방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상대방. 자, 갑은 어떤 사람이고요? 미성년자. 병은 법정 대리인. 을은 상대방에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매매 계약에 기해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갑은 뭘 해줘야 될까요? 컴퓨터 줘야 되죠. 컴퓨터 뭘 해줘야 되죠? 인도. 컴퓨터를 인도를 해줘야 되고 을은 뭘 줘야 되죠? 매수인이니까 뭘 줘야 되죠? 돈. 대금 지급해줘야 되죠. 그럼 이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중고 컴퓨터 팔았다고 치고 매매 대금으로 받은 돈은 60만 원이라고 칩시다. 60만 원. 자, 일단 이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기 바라요. 이게 매매 대금 이제 60만 원 중고 컴퓨터 팔고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애들은 돈을 받으면 쓰는 게 보통이에요? 아니면 저축하는 게 보통이에요? 쓰는 게 보통이죠. 보통 어디 가서 돈을 쓸까요? 애들이 거의 대부분 돈 생기면 다 어디 가죠? 다 PC방 가죠. PC방 가서 썼어요. 얼마 썼다고 할까요? PC방 가서 한 20만 원 썼다고 칩시다. 20만 원. 20만 원. 그 다음에 그럼 얼마 남았어요? 40 남아요. 40. 그 다음에 뭐 했다고 할까요? 내가 PC방 나와서 여자친구 만나. 여자친구 선물을 사줘. 여자친구 선물. 여자친구 선물 뭘 사줬다고 할까요? 네? 지갑? 좋았어요. 여자친구 지갑 사세요. 지갑.
지갑 10만 원짜리 사준 겁니다. 10만 원짜리. 또 여자친구 선물을 사줘. 선물 뭐 사줬다까? 선물. 액세서리 좋았어요. 뭐 커플링? 좋았어요. 커플 반지 사줬어요. 10만 원. 이렇게. 요 여자친구 다른 여자친구예요? 그 다음에 지갑에 20만 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총 매매대금 받은 게 얼마죠? 60. 이제 20만 원 PC방에서 쓰고 선물 구입하는데 또 20만 원 쓰고 지갑에 얼마 남죠? 20만 원 남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총 요 60만 원 중에서 이제 20만 원은 이제 PC방 가서 쓴 건 이거 유흥비로 탕진한 거. 그리고 이제 20만 원, 10만 원, 10만 원, 20만 원이죠. 여자친구 선물을 사줘 쓴 거고. 그다음 지갑에 20만 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거예요. 그럼 이 매매 계약은 무효예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행위력이 부족한 경우니까 제한력자인 경우죠. 제한력이니까 이거 뭐 할 수 있죠? 취소. 자, 그러면 이제 무효로 가면 안 돼요. 시험 볼 때까지는 무효 사용, 취소 사유를 좀 잘 구별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무효는 뜻이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 근데 취소는 뜻이 뭐 있었죠? 일응,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그러면 이때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매매 계약은 효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효력이 생기죠. 효력이 생겼다가 뭘 하면 취소하면 계약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취소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죠? 취소권자만. 그래서 법에서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을 법에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람만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법에서 정해놨어요. 조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입문서 197페이지 볼까요? 197페이지. 자, 197페이지에 오시면 자, 거기 140조에 가면 취소권자가 나오죠. 찾으셨어요? 140조 조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할 수 있다. 자, 그럼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뭘까요? 140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골라볼까요?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140조 조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골라보세요. 뭐가 중요한 단어죠? 만. 그러면 140조를 읽어보니까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대리인, 승계인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만. 그럼 이 1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람만 취소를 주장할 수 있고 여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인 거야.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누군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자, 그래서 칠판 봅시다. 자, 취소권자 정리를 하면 요 취소권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취소권자는 제, 차, 사, 강, 대, 승입니다. 제, 차, 사, 강, 대, 승. 제는 뭐예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 제한 능력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한 자, 사, 사기, 강, 강박,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대는 뭐죠? 대리인, 그 다음에 승, 승계. 그 취소권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강생 중에 하나 암기 코드로 제가 알려준 게 하나 있어서 저한테 알려준 게 있어서 소개 하나 해드릴 텐데 여러분 절 중에 제착사라는 절 아세요, 여러분? 엄청 유명한 절이에요. 제착사라는 절 아세요? 이 절은 한 5천만 년 전에 지어진 절이에요. 그 제착사에 가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냐면 강대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라도 좀 머릿속에 합시다. 제, 차, 사, 강, 대승. 자, 그러면 이 취소권자가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또는 이 사람들의 대리인, 이 사람들의 승계만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찾아봅시다. 그럼 칠판 다시 올까요? 그럼 이때 미성년자 갑은 이 사람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되죠. 얘는 어디에 해당돼요? 제한 능력자에 해당되니까 갑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나씩 찾는 거예요. 자, 그다음 요 부모, 이 사람은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
되죠. 어디에 해당돼요? 대리인에 해당되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 다음에 을은 취소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을은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파, 대리인 승인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죠. 그러니까 을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결국 이 취소권자에 해당되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결국 누구와 누구만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갑하고 병만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갑 또는 병 이렇게 두 사람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취소권자는 찾았고 이제 두 번째 상대방을 골라야 되겠어요. 상대방. 그러면 요 갑이 계약을 한 사람 누구죠? 을이고 현재 컴퓨터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을이죠. 그러면 계약을 한 사람도 을이고 컴퓨터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을이니까 당연히 갑하고 병은 누구에게 취소를 하면 돼요? 을에게. 자, 근데 을이 정이라는 사람에게 이 컴퓨터를 되팔았어요. 되팔고 정이라는 사람이 컴퓨터를 인도받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잘 보면 갑이 계약을 한 사람 누구예요? 갑이 계약을 한 사람은 을이고 현재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죠? 정이죠. 그러면 갑 또는 병은 을을 상대로 취소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정을 상대로 취소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의 상대방은 을이에요? 정이에요? 둘 다 돼요. 취소의 상대방은 을이다, 정이다, 둘 다다. 뭘까요? 힌트. 자, 취소에서 말하는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이 상대방이에요. 당해, 해당 이런 뜻이에요. 당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계약을 한 사람 누구예요? 을이죠. 따라서 목적물이 정이라는 사람에게 인도되어서 정이라는 사람이 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갑은 반드시 누구에게 취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을에게. 이거 꼭 잘 기억합니다. 앞으로 상대방 문제를 여러분이 자주 만나게 되는데 얘는 늘 시험 문제예요. 법에서 상대방 문제는 해마다 나오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봅시다.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라고요? 직접 상대방. 자, 그 다음에 취소권을 행사할 때 특별한 방식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취소는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요식행위라고 표현합니다.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취소하겠다는 내용 증명표 보내는 경우도 많지만 전화해서 취소하겠다 말하는 것도 돼요. 서면으로 하는 것도 되고 구두로 하는 것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명시적으로 하는 것도 되고 묵시적으로 다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꼭 기억날 게 있는데 아까 갑하고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1월 1일이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갑하고 병 둘 중 한 사람이 3월 1일 날 계약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3월 1일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건 이건 장래효. 1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건 이건 소급효죠. 그러면 취소하면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취소한 때로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걸 꼭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취소하면 법률행위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소급효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취소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거 입에 좀 붙어야 돼요.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걸 소급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엔 또 기억날 건 뭐냐면 계약이 이제 취소가 된 거예요. 계약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 요 을은 매매 계약에 기초해서 뭘 받은 거죠? 컴퓨터 받은 거죠. 그럼 계약이 깨졌으니까 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갑에게 돌려줘야 돼요? 돌려줄 필요 없어요? 돌려줘야 되죠. 이 돌려주는 반환 이름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부당이득이라는 게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이득을 돌려줘야 한다. 그게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무효가 되었을 때, 취소가 되었을 때 각각 상대방에게 물건 되돌려 주는 건 다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말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갑이라는 사람도 매매 대금 받은 거죠. 그럼 계약이 뭐가 됐으니까 취소가 됐으니까 매매 대금 받은 거 당연히 돌려줘야 되겠죠. 그 돌려주는 반환 이름은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었을 때 또는 법률행위가 취소가 되었을 때 상대방에게 받은 급부를 되돌려주는 건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 미성년자가 60만 원을 다 가지고 있으면 60만 원 다 되돌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얘가 60만 원 중에서 얼마를 써버린 거죠? 40만 원 써버렸고 이제 20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미성년자가 돌려줘야 될 돈은
얼마냐 이거예요. 결국 해보면 돈 문제예요. 결국 계약이 취소가 되었을 때 갑은 얼마만큼의 돈을 돌려줘야 하느냐, 이게 결국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갑시다. 이거 보기를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자, 이 문제를 맞춘 분은 제가 그 쉬는 시간에 봉투에다가 돈을 딱 넣어서 데스크에 딱 진열해 놨단 말이에요. 맞추신 분은 하나씩 찾아가서 가시면 되겠어요. 대신 틀리신 분은 저는 또 입금하고 가셔야 돼. 입금하고. 자, 그러면 요 60만 원 중에서 40만 원 써버리고 이제 20만 원 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갑이 돌려줘야 될 금액은 1번 빵원이다. 그 다음 2번 20만 원이다. 그 다음 3번 40만 원이다. 4번 60만 원이다. 5번은 뭘까요? 5번은 내년에 말해주겠다. 자, 이거예요. 자, 마음속으로. 자, 맞추면 이제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틀리신 분은 이제 돈을 내고 가셔야 돼요. 입금해야 될 돈은 얼마일까요? 입금해야 될 돈, 본인이 찍은 금액을 입금하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첫 번째, 갑이 돌려줘야 될 돈은 빵원이다. 빵원 손 들어볼까요? 일단 없네요. 빵원 없고. 일단 갑이 돌려줘야 될 돈은 20만 원이다. 20만 원. 오, 20만 원. 20만 원 고르셨어요? 그럼 그 옆에 좀 쓸만한 공간이 있죠? 그 옆에 좀 한번 써보세요. 뭘 쓰면 되냐면, 뭐 쓰세요? 029 다시 21 다시 0700 다시 487. 국민은행이고요. 제 계좌예요.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입금. 자, 그 다음에 나는 40만 원이라고 생각한다. 40만 원. 40만 원 한 번, 두 번, 세 번. 좋았어요. 40만 원. 그 다음에 나는 60만 원이라고 생각한다. 60만 원. 오, 완전 많네요. 60만 원. 이 제일 많네요. 60만 원이. 좋았어요. 내리시고. 이분들 쓰시기 바래요. 이거 020. 자, 답은 이거예요. 40만 원 주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자, 그 40만 원 맞추신 분들 있죠? 이분들은 나가실 때 데스크에 이렇게 하나씩 40만 원 봉투에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성년자는 항상 이게 시험 문제예요. 항상. 그러면 요 조문을 꼭 기억합시다. 아까 계약이 취소가 되었을 때 상대방에게 받은 거 되돌려 줘야 한다 그랬잖아요. 부당이득 반환인데 어쨌든 받은 거 다 주는 거예요. 다만 이제 특칙이 하나 있어요. 141조 단서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즉 제한 능력자는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만 반환하면 돼요. 다시 제한 능력자는 능력이 모자란 사람이다 보니까 무슨 한도 내에서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익이 남아있는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먼저 이쪽에 봅시다. 그러니까 총 매매대금 60만 원 받았어요. 60만 원 받았는데 이 중에 요 유흥비로 20만 원 써버렸어요. 써버렸으니까 이건 현존이익이 당연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고. 그 다음에 지갑에 20만 원 남아 있어요. 이건 당연히 현존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쉬워요. 근데 문제는 요놈. 그러면 요 여자친구 선물 사준 거, 요 60만 원 중에서 20만 원을 빼서 여자친구 선물 사주는데 써버린 거예요. 이건 현존이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현존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있을까요? 이건 선물로 물건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매매 대금에서 20만 원, 요 20만 원은 없어졌지만 요 물건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현존이익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현존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니까 결국 총 현존이익은 얼마예요? 40만 원. 40만 원이니까 값은 얼마만 반환하면 돼요? 40만 원만 반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을은 60만 원짜리 컴퓨터를 그대로 되돌려줘야 되죠. 왜냐면 컴퓨터 그대로 되돌려주는 거고 값은 얼마만 돌려주면 돼요? 40만 원만 돌려주면 되죠. 그럼 각각 법률 관계를 정리를 해보면 누가 손해보는 거죠? 을이 손해보는 거죠. 그럼 을이 손해보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법에서는 이 미성년자는 애초부터 능력이 모자란 사람이니까 미성년자와 거래한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 중에는 누구를 훨씬 더 보호한다?
미성년자를 훨씬 더 보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훨씬 더 보호를 해주다 보니까 상대방이 손해보는 건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계약을 할 때 일일이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일일이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얼굴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얼굴 가지고. 이거 어려워요. 실제로 어렵죠. 얼굴. 제 옛날에 수강생 중에 걔는 그 애를 제가 처음 봤을 때, 저의 솔직한 생각은 얘는 30대 초반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봤더니 17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관 가지고는 도저히 알기 어렵고, 어떻게 해봐야 돼요? 까봐. 민증. 아니면 학생에게 까서 아는 거죠. 이렇게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일일이 확인해보고 확인해보지 못한 불이익은 이렇게 상대방이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미성년자 사례인 거예요. 대신에 마지막으로 꼭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까 무효는 주장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무효. 주장기간에 제한 없다 했죠? 근데 취소는 주장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래서 취소는 아무 데나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취소권 행사를 해야 됩니다. 추인 동그라미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추인은 꼭 써놓기 바랍니다. 이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는 걸 말해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는 건. 그러면 미성년자는 언제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게 될까요? 성년자가 되면, 착오 일으킨 사람은 착오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고, 사기당한 사람은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을 때, 강박당한 사람은 강박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다고 표현합니다. 즉 하자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걸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성년자가 된 때로부터 몇 년 내에 취소를 해줘야 돼요? 3년. 그러면 언제 성년자가 되는 거죠? 19세가 되면 성년자 되는 거죠. 그때부터 3년이니까 몇 세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19세가 되면 성년이니까 20세, 21세, 22세죠. 만 22세가 되기 전에 취소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줘야 돼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이 법률행위니까 매매계약 말하는 거죠.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몇 년 내에?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3년 내에,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3년도 안 지나야 되고 10년도 안 지나야 한다는 거예요. 둘 중 어느 한 기간이 끝나버리면 더 이상 취소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자, 요게 미성년자 사례입니다. 무슨 사례라고요? 미성년자 사례. 요게 35에 우리 시험에 난다 이거야. 난다. 그러니까 취소권자, 상대방 다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펜 놓으시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러면 이제 착오부터 무효 취소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요 착오는 개념이 중요하죠. 개념.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팔 생각이었는데 89만원으로 잘못 줬고 말았다. 이게 착오죠. 그럼 착오는 뜻이 뭐예요? 착오는 뜻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 이게 착오. 그 다음 착오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 몇 조죠? 109조. 109조. 이 조문 내용 정확하게 아는 게 포인트예요. 109조 조문 어떻게 돼 있어요? 내, 중, 착, 중, 무, 선이죠. 내, 중, 착, 중, 무, 선. 먼저 내중 착은 뭐죠?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그 다음 중, 무,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무자가 없을 무자죠. 그 다음 이 요건을 갖추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죠? 취소. 무효가 아니에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취소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문 내용 가지고 이제 사례 문제든 판례 문제든 이 조문의 기본이 돼서 결론을 내리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사기 강박이 있었네요. 사기 강박. 이건 고려청자 사례. 갑이 고려청자 진품 1000만 원짜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가짜라고 속여서 100만 원의 계약을 했다.
또는 100만 원에 팔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위협을 가해서 무서워서 100만 원에 계약을 했다. 이게 이제 강박이었어요. 자, 그러면 사기 강박은 뜻이 뭐죠? 사기 강박의 뜻, 의인사와 표시가 일치하나 의인사 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사기 강박에 대해서 교시하고 있는 조문이 110조. 조문은 어떻게 되죠? 사, 강, 취, 선이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무효가 아니에요. 사, 강, 취, 선이에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취소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기의 요건, 강박의 요건이 있어요. 사기의 요건 4개. 첫 번째, 사기자에게 고의가 있을 것. 두 번째, 기망행위가 있을 것. 세 번째, 기망행위가 위법할 것. 네 번째, 인과관계가 있을 것. 강박도 똑같아요. 강박자에게 고의가 있을 것, 강박행위 있을 것, 강박행위가 위법할 것, 인과관계가 있을 것. 그 다음에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이 세 가지를 통틀어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죠? 비통착의 공통점은 의인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 그 다음에 사기 강박은 의인사와 표시가 일치한다는 게 차이예요. 그러면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을 다 통틀어 말할 때는 비정상적 의사표시라 그래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그 다음에 비진의 표시 107조, 통정의 표시 108조, 착오 109조, 사기강 110조. 이 네 가지 조문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내용은 뭐죠? 공통.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무효는 뜻이 뭐죠? 꼭 말해야 될 단어가 있죠?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게 무효. 그리고 무효는 누가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고 무효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 이건 꼭 하셔야 될 게 무효는 사유가 9가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해봅시다. 진짜 시험 문제를 잘 풀려면 이것들을 탁 정리를 해야 되니까 무효 사유 첫 번째 손으로 꼽으면서 한번 해봐요. 여러분도 인강 같이 한번 해봐요. 권리 능력 없을 때, 그다음 의인사 능력 없을 때, 그다음 확정할 수 없을 때, 법률행위 목적 확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시적 불능, 그리고 강행법규 위반. 이 중에 특히 무슨 법규 위반? 효력법규 위반. 그리고 첩계약과 같은 반사회적 법률행위, 노인사례,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리고 비유알알무선, 그리고 통정무선. 이게 무효사유. 그다음 무효 파트에서는 무효인 놈을 유효하게 바꿔주는 제도 3가지가 있죠. 무효의 재생이라고 해서 첫 번째 일부 무효의 법리. 이렇게 법률행위 중 일부가 무효해요. 그러면 원칙은 뭐가 원칙이죠? 전부 무효가 원칙. 근데 일부분이 유효하게 될 수도 있죠. 일부분이 유효하게 되려면 2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혹시 생각나세요? 가죠. 뭐가 있으면 가분성과 가상적 의인사가 있으면 일부분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무효행위 전환. 이건 좀 판례가 좀 생각이 나야 됩니다. 무효행위 전환은 입양판례. 타인의 자를 자기의 자로 출생 신고했어요. 이거 무효죠? 무효? 근데 이게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당사자가 자기의 자로 출생 신고하는 게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입양 신고를 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면 가정적 의사, 가상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면 입양 신고로 바꿔주는 겁니다. 조문제가 읊어드릴게요.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효행위 추인이 있었죠. 무효행위 추인. 이건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거죠. 대신 언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거예요? 추인한 때로부터. 즉 소급효예요, 장래요. 무효라는 걸 알고 이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하면 추인한 때로부터 앞으로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봐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취소 갑시다. 일단 이 취소는 뜻이 뭐죠? 이것도 사유가 생각이 나야 돼요. 사기당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래도 일단 계약의 효력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 다음에 취소하겠다고 말하면 처음으로 가서 계약 효력이 없어지는 게 이게 취소예요. 그럼 취소는 뜻이 뭐죠? 일응,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그 다음 취소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죠?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고 취소는 주장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있죠.
그다음 취소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취소 사유 세 가지. 취소 사유 세 가지 뭐죠? 제한 능력. 이건 행인 여기에 부족한 경우에요. 제한 능력. 그리고 착오. 그리고 사기 강박. 그다음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건 취소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취소권자 누구예요? 제, 차, 사, 강, 대, 승. 제, 제한 능력자. 착,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한 자. 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강,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대, 대리인, 승, 승객. 이 6사람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차, 사, 강, 대, 승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였어요? 취소의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 당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상대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취소는 특별한 방식은 필요가 없으니까 불효식이에요. 다만 취소를 하게 되면 법률행위 효력이 어떻게 되죠?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거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대신 제한 능력자는 어떤 한도에서 반환하면 돼요.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된다는 겁니다. 대신 취소는 또 주장기간의 제한이 있다 그랬으니까 기억나야 됩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 내에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10년 내에 취소권 행사를 해야 됩니다. 자, 배운 내용 요약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론 내용 공부했으니까 뭘 해야 될까? 문제 풀어야 돼. 문제.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여기를 보세요. 이 문제를 제가 풀고 여러분이 맞추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틀리면 1교시로 소급하는 거예요. 1교시로. 소급 뭔지 아직까지 쭉 지나갔다가 처음으로 가는 거. 그게 소급이에요. 자, 풀어보세요. 자, 마음속으로 정답을 고르시고 어제 수업해보다 보니까 이분이 그 풀긴 푸셨어요. 정답 몇 번이죠? 막 3번, 3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혼자만 틀리면 되는데 옆에 사람까지 같이 틀리게 만드는 거니까 그냥 마음속으로만 정답 정합니다. 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죠. 첫 번째,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 일단 착오 나왔어요. 그럼 착오 항상 먼저 조문 내용이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착오 109조 조문 내용이 내, 중, 차, 중, 무, 선이죠.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이건 무효가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경우다. 취소. 자, 그 다음 2번 착오가 표의자의 경미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틀렸죠? 이게 무슨 과실일 때 취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중대한 과실일 때. 중무죠?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 취소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냥 경미한 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루어 취소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자, 그 다음 3번 매매 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의 뭐에 관한 착오죠? 소유권에 관한 착오. 그러니까 매수인이 매도인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병에게 소유권이 있더라. 이게 목적물의 소유권에 관한 착오예요. 이 소유권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에 해당해요? 해당하지 않아요? 그럼 갑이 병 소유 건물에 대해서 을과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갑이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서 을한테 넘겨주면 을은 충분히 건물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유권 취득을 못했을 때 매수인은 담보 책임이라는 걸 물어서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소유권 취득했든 못했든 매수인이 항상 보호가 되니까 소유권에 관한 착오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따라서 목적물의 소유권에 관한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 거죠. 4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사기자가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거 사기의 걸 좀 알면 좋겠죠? 이거 사기자에게 고의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고의가 있어야 되고 이거 몇 단계 고의라 그랬죠? 2단계 고의. 고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5번 이런 거 팍 찍고 이러면 안 돼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나 무효로서 사원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 틀렸죠. 사기, 강박 몇 조죠? 110조.
110조 조문 어떻게 되죠? 사, 강, 취, 선. 이게 뿌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뭐든 확실하게 정리를 해놔야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무효가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 취소할 수 있고 취소로서 선의 제3자가 대항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답 몇 번이죠? 4번.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어요? 6번 문제는 잘 푸셔야 돼요. 6번 문제를 맞추면 퇴근이에요. 퇴근. 6번이 맞추면 퇴근. 6번 틀렸다. 다시 또 1교시로 소급하는 게. 소급 아시겠죠? 쭉 흘렀다가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게 이게 소급이에요. 자, 풀어보세요. 자, 정하셨어요? 좀 전에 풀었던 것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요. 해봅시다. 무효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일단 그 지문을 읽을 때 가장 일단 편안하게 지문을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왜냐면 그 실제 시험장 가서 지문이 나와 있는 것대로 읽어야 되는데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자꾸 읽어요. 그래서 이상한 걸 대입해서 자꾸 틀려요. 그러니까 일단 읽을 때는 또박또박 읽습니다. 그래서 밴드 문제도 그래서 손으로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데 그랬으니까 이거 일부무효의 법률을 물어보는 거구나. 그러면 법률행위 중 일부가 무효이면 원칙은 뭐죠? 전부 무효가 원칙. 그런데 가분성과 가상적 의인사가 있으면 일부분이 유효하게 되는 거죠. 그럼 원칙은 뭐가 원칙이에요? 전부 무효가 원칙. 여기는 원칙을 물어본 거죠. 원칙을 물어본 거니까 뭐가 원칙이라고 돼야 돼요?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니까 5의 X죠. 다음 2번.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했을 때 다른 법률행위를 바꿔주는 게 이게 무효행위의 전환이죠. 무효행위의 전환. 그럼 요 2번은 5의 X예요. 5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다시 질문 잘 봐야 되죠. 요건 구비한 것까지 맞죠? 근데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여기 볼까요?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법률행위 결과를 가진다고 되어 있으니까 5X, X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 가상적 의사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 다른 법률행위로 효력을 바꿔준다는 겁니다. 3번 이거 찍으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나요. 자, 당사자가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죠. 이 제도 이름 뭐죠? 요거 무효행위의 추인. 그러면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면 뭐로 봐요?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본다하고 간주한다는 건 같은 말이에요. 여기는 틀린 게 아니에요. 대신 얘는 어디가 틀렸을까요? 이렇게 새로운 법률행위 보는 건 맞는데 이 무효행위 추인은 언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보는 거죠? 소급효예요, 장래요. 그러니까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가 돼야 돼요. 이거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소급하여라고 되어 있으니까 OX, X 이걸 딱 골라내야 됩니다. 이거 골라내야 돼요. 그리고 4번 사기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뭐 했다? 취소. 그러면 취선이죠. 그럼 취소로서 누구에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돼야 되죠. 그 다음 5번 취소된 법률행위는 된 그랬으니까 이거 취소권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취소하면 취소한 때부터 계약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효력 상실한 처음부터. 그래서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보면 맞아요. 이때 무효는 효력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아까 강조드렸던 내용이죠. 누구는?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한 이득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반환할 책임이 있다. 맞죠? 제한 능력자는 무슨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돼요? 현존 이익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 뭘 골라야 될까요? 5번.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도 여러분이 본 강의 한번 들었죠? 그러면 이제 동영상 올라오면 다시
주말 이용해서 복습하고 밴드 문제 차근차근 잘 푸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